장삼이사의 유감. 오늘은 그 남과 여, 남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남과 여 그러면은 할 얘기 많은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인구의 그 지구 인구의 절반이 여자고 뭐 절반이 남자인데 서로 왜 할 말들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남과 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랑 뭐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막 손잡고 여자가 남자 뭐 어깨에 좀 고개를 뭐 비스듬히 기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결혼해서 그 아이가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런 가족의 이미지 뭐 이런 게 막 떠오르는데, 이 환상이 요즘 깨지고 있대죠. 남과 여 그럼 서로 무대에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라는 아주 독특한 종족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여자들까지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좋아하는 남녀라는 그런 그 종족도 있지만 서로가 미워하는 종족도 생겨난 거예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저도 이제 어쨌든 보면은 뭐 김치녀, 뭐 된장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남자분들이 여자를 욕하고 여자분들은 루저, 뭐 찌질이, 뭐 실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렁뱅이 애들, 뭐 이렇게 뭐 이러고 막 서로 이제 놀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막 싸워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손을 잡고 뭐 여자가 남자 어깨에 뭐 반쯤 고개를 기대고 무슨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알고자 하시면 시사인이라는 그런 이게 잡지인지 뭐 신문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천관율 기자라는 분이 쓰신 그 기사가 있어요.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분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막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적어도 기레기는 아닙니다. 요즘 기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자가 기자 같지 않아서 별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적으셨어요. 나름대로 그냥 분석도 하시고 데이터도 엄청 갖다 붙이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기사는 한번 발견하는 순간 뭐 어떤 멋진 그런 쾌감 같은 게 느껴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관율 기자 시사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게 됐는가, 뭐를 위해서 쭉 적으신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읽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삼이사가 먼저 이런 걸 분석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는 못 되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하나가 이제 첫째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요, 남자가 원래 좀 많답니다. 약간 더 많대요. 근데 그 약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인구 47만 명이 오버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47만 명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남성끼리의 경쟁 구조가 형성된 거죠. 여자는 적어도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 숫자가 적으니까요. 자, 그럼 남성끼리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성이 많고 여자가 적으니까. 근데 왜 남성끼리 싸우지 않고 여자를 대상으로 극도의 혐오감과 공격성을 드러내는지는 이 기사를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조금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손해볼 게 없어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얘기 뭐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돼요. 이상한 건 뭐냐면,
분노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는데 이 남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원인이 사실은 그 제도나 국가, 경제 뭐 이런 쪽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남자들끼리 서로 해결을 못하니까는 그 자기네들을 탈락시켰던 결혼 시장에서 탈락시키고 오로지 조건만 쳐다보고 있는 아주 천박하고 자기의 몸뚱이 하나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역전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인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김치녀, 된장녀라고 그 딱지를 붙이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현상, 자기의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남자한테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가 재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없지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할 시점에 있는 남자가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 남자의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 부잣집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금수저, 흑수저여서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이 남자의 탓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났던, 그것이 본인의, 한테 원인이 있던, 없던, 자기는 가랑뱅이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이냐? 여자들도 억울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 옛날부터 말입니다. 옛날부터 남자고 여자의 결혼 조건이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 이제 솔직하게만 얘기해 보자고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태어나서 아마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결혼 조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원시인들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남자는 여자의 인물을 봅니다. 이건 절대 안 변했어요. 여태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여자는요, 남자의 재산을 봅니다. 재산과 권력을 봐요. 이것도 수천 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때는 여자를 미워하는 남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여자를 미워하는 남성이 생겨났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감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남성의 재산은요, 바뀔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재산으로 봐줬던 겁니다. 왜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가난하다, 현재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여자가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설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고생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의 결혼 조건은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된 원인은 남성이 그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남자를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 남자가 나중엔 분명히 잘 될 남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면, 열심히 노력하면 내 남자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큰 부자가 되고 적어도 나를 고생시키지를 않을 수는 있는 남자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선다면 지금 가난해도 여자가 그 남자를 택할 거예요. 근데 여자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지지 못한 남자는 여자가 선택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남자의 탓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탓도 아니고요. 누구의 탓이죠? 이 사회의 탓이에요. 국가의 탓이고 정치의 탓이고 어른들의 탓이에요. 젊은 친구가 무슨 재주로 재산을 갖고 있냐고요. 자기 능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자기는 결혼시장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럼 남자가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 물러 그리고 다른 아버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또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더 나가서 여자들이 그걸 가지고 남자들을 골려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찌질이들, 루저, 실패자, 거렁뱅이. 그 남자는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많은 남자가 먼저 시작했겠죠. 화가 나니까. 자기하고 결혼 안 해주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가서는 막 꼬리치고 막 궁뎅이 흔들고 막 이러고 다니지.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저것들 몸뚱이 하나로 인생 완전히 역전하려고 그러는, 신분 상승을 하려는 아주 천박한 의식의 소유자들, 저 김치녀, 된장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거죠. 옛날 같으면 여자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요즘 여자가 옛날 여자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는 여자들도 드세졌거든요. 저 등신들 뭐래냐? 저 루저들, 아유, 저 찌질한 것들, 밥은 먹고 댕기냐? 그래서 여자가 이제 맞대기 시작된 거예요. 여기 그분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산을 보는, 여자가 재산을 보았다가 자원 추구형 전략이랍니다. 나는 이 말만 들어내는데 아주 재밌어요. 자원 추구형 결혼 전략 이렇습니다. 여자가 남성의 재산을 보는 게. 그러면 남성은 여자 인물 보는 건 무슨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본능이 본능. 원래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치마만 둘러도 좋아하는 게 남자인데, 응? 나무 토막에다 치마만 둘러놔봐도요, 남자들 그냥 그 정신 못 차립니다.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미워한다? 이상하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남자, 여자, 젊은이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면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 원인은 제가 알아서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구조라면 여자가 과연 저렇게 악착같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를 재산을 보겠냐 이거죠. 그 남성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성의 아버지 재산을 조사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남자의 아버지의 재산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남자 혼자는 못 바꾸는 사회라는 걸 여자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남녀끼리의 어떤 그 서로 미워하는 구조에 대해서 뭐 깊이 분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회를 분석하면 돼요. 사회가 절대로 개척해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골려먹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그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그 정말 똑똑한 그 젊은 남자들 있잖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똑똑하면 뭐하냐고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요. 붙들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런 남자들을 붙들고. 근데 골려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여자분들? 해도 너무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많은 남자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거기서 또 상처받아요, 여자들도. 단지 찌질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패배자 루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만 안 받을 뿐이지, 또 어딘가의 시장에 올라가면, 결혼 시장에 올라가면 그 여자들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못생겼잖아요. 남들보다 최고로 이쁘지 않잖아요. 그 못 이기는 겁니다. 여자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좋아해지고, 그렇게 결혼해주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남녀 간의 관계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결혼 시장 문제만큼은 그 남녀들 간의 당사자들의 문제들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반성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더 반성해야 됩니다. 실업자 되고 싶어 실업자 된 젊은 친구가 어딨냐고요.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취직할 자리가. 그래서 놀고 있는데 그거 논다고 찌질이라고 막 놀려대면 남자 화 안 나겠냐고요. 이게 내 탓이냐고 물어보면 뭐 맨날 뭐 환경 탓하고 뭐 탓한다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더 화가 나는 거죠. 구조적으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환경 탓하지 말라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런 건 잔인한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을 놀게 만들고 젊은 친구들이 실업자게 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결혼시장에서 여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가 정말 피 터지게 반성해야 돼요. 이게 무슨 죄냐고요. 젊은 친구들이 왜 서로 미워하냐고요. 남자는 본래 여자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지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여자는 남자를 보충해주고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둘이 열심히 살고 그래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동화 속만 존재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구조를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혹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건 결과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소득 불평등이니 뭐 이거 다 결과예요. 원인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의 구조가 과연 뭐냐. 이게 훨씬 더 나쁘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말씀처럼 노력하면 온 우주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자는 더 나은 시장으로 올라갔다가 상처받고 떨어지고 남자는 처음부터 여자들의 기준자에 못 미쳐서 미리 상처받고 돈 많은 친구들은 여자가 흘러넘치고 돈은 없지만 열심히 살라고 그런 남자아이들은 여자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오늘은 뭐 두서없습니다. 그냥 조금 이상하고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미워할 수가 있지? 전 여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어떻게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존재할 수가 있냐 이거죠. 여자를 미워하는 남자들이란 그런 집단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서로 좋아해야 되는 거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본능. 근데 이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독특한 사회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아주 기묘한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답답합니다. 자, 장삼유사 유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